최근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 이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여 다사랑병원 정신과 최명기 교수 연결됐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연재해나 충격적인 사고를 겪은 피해자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죽을 뻔한 위험을 겪은 후에 자꾸 사고 당시 상황이 떠오르고 사고 당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은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요. 오히려 역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멍한 기분 같은 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그 마우나 리조트 사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네,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한 학생의 경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게 되면은 그 사고 당시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예. 억지로 문득문득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예.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거의 매일 그 악몽 때문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사고가 네. 마치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그런 참사가 있고 나서 뭐 신체적인 부분은 손상이 굉장히 적은데 뭐 일주일 지나 2주일 뒤에 무슨 대형 콘서트 같은 데 예약이 돼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요. 예. 막상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은 무서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 같은 데 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가족들도 굉장히 이 학생들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네. 근데 뭐라고 건드리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 이제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전화벨 소리에 너무 놀라니까 전화기를 전부 다 꺼놓고 그렇게 이제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금이 2월 달이고 좀 있으면 3월 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은 적더라도 그때 가까스로 탈출한 학생 중에 상당수는 이제 수업 같은 걸 듣게 되면은 네. 멍하게 생각이 되고요. 아. 또 심한 경우는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지?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갖다 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쉬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한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대인관계를 맺어야 될 대학생들이라는 점들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피해를 겪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심리적인 충격이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서 주위에선 그러거든요. 좀 예. 힘드니까 빨리빨리 뭐 이렇게 복귀를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억지로 지나치게 쉬지 않고 일상에 빨리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 오히려 그게 뜻대로 안 되게 되면은 너무 실망하게 되면서 오히려 좌절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건 중요하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심리적 고립이 이어지면서 예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체적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는 클 수 있거든요. 그게 꼭 일치하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 심한 불안, 혼동 등이 있다면은 초기에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술을 마셔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과다한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 이제 발생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피해자 개개인의 뭐 이전의 경험이라든가 개인적인 심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질병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네. 아무래도 더 크게 증상이 오게 되고요. 기존의 병이랑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또 과거에 어렸을 때 심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건 이제 확률에 따름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분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원래 뭐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추측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결국은 뇌에서 그런 충격을 갖다 하나의 그 정보를 전환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하는 건데요. 네. 그런 어떤 이런 급작스러운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어느 정도 그 삶의 한 부분으로 통합이 되는가 하는 뇌의 기능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다릅니다. 그 부분을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한 사람들은 좀 잘 지나가고요. 또 유연하지 못한 어떤 그 뇌의 어떤 그 작용 부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좀 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좀 관심을 네.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요. 예. 그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나가서 잘 생활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요. 네. 그 정도 일로 뭐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러기도 하고요. 무조건 잊으라고 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복귀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또 자신의 힘든 모습을 갖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죄책감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점점 더 증상이 악화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은 사고 당시에 대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듣는 경우에서는 한 얘기를 또 하니까 자꾸 또 하게 하면 증세가 안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얘기를 또 한다는 거는 결국 그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본인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재경험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잘 들어주고요. 계속 예. 똑같이 꾸준히 잘 위로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환자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짜증내고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오히려 이해하는데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 힘들지 전화하는데 오히려 전화 안 받고 그러면 되게 서운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도움을 거부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고 거리를 두다 보면은 막상 환자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할 때 원칙은 예. 환자분이 원할 때 환자분이 원하는 형태로 환자분이 원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 도움을 주면 됩니다. 주변에서 그 환자가 그 큰 상처나 아픔들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부여 다사랑병원 정신과의 최명기 교수님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